자, 오늘 아침에 구원파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엄마가 검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은 양혜정 하나뿐인데요. 정작 구원파는 지금 배신자로 찍혀있는 양혜정 씨에 대해서 뿔이 나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동혁 차장님, 네. 오늘 아침에 검찰에 자수한 소식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동안 그 구원파의 핵심 인물로 꼽히면서 유병헌 전 회장의 도피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속칭 김엄마, 그 김명자 씨와 양혜정 씨의 부인이죠. 유희자 씨 두 분이 인천지검에 자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에 인천지검 당직실로 먼저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군데 오늘 자수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서 이 당직자들은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어떻게 오겠느냐 했더니 8시 반까지 인천지검으로 직접 출두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권윤자 씨, 그 유병헌 씨의 부인이죠. 그 구속될 당시에 착용했던 번거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두 명이 같이 청사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핏 그 경비원들의 말로는 그냥 일반 평범한 할머니들 같았고 되게 네. 초췌하고 지친 표정이었다라는 정도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꽁꽁 숨었던 그 두 사람, 왜 자수를 한 건가요? 검찰에서는 물론 그 5월 25일이었죠. 며칠 전에 우리가 자수를 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를 베풀겠다라고 말한 것이 주요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 출두해서도 왜 자수했느냐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자수하면 선처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 발로 들어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유병헌 씨의 도피 과정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밝혀지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중대 부국장님.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명숙 씨한테, 김엄마, 김명숙 씨한테 3억 원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와주는 대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와주는 대가라기보다는 유병헌 씨의 은신처 얘기를 하면은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대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서 유병헌 씨가 20억, 어느 순천의 주민이 봤다고 하는 2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8억 3천만 원은 5만 원권으로 숲속의 추억에서 발견이 됐고, 네. 그 다음에 16만 달러, 약 한 1억 6천만 원 정도는 거기서 같이 발견이 돼, 한 10억은 거기서 발견이 된 건데, 네. 2억 5천 정도는 그때 당시에 주택 그리고 부지를 사는데 쓴 걸로 되니까 나머지 7억 5천이 어디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돈이 경찰 관계자로부터는 바로 이번에 자수한 김명숙 씨, 우리 이동영 차장이 김명자라고 했는데 김명숙 씨입니다. 네, 김명숙 씨요. 김명숙 씨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유병헌 씨의 가장 측근이자 운전기사였던 양유정 씨, 예. 이 사람한테로 갔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검찰 고위 관계자에 직접 물어봤는데, 직접 통화를 하셨군요. 예, 통화를 해봤는데 3억 원 바로 김명숙 씨는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자기는 바로 유병헌 회장을 항상 경외하고 구원파 신도로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도피를 도운 것이지 돈을 보고 도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동혁 차장님, 네. 김엄마가 도피의 총책, 그건 맞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일단은 그분이 도피 행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4월 23일 날 유병헌 회장이 금수원을 탈출할 때 신엄마로 알려진 분이 있죠. 신엄마 언니 집에서 1박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는 유희자 씨, 오늘 자수한 분이죠. 유희자 씨의 여동생 집에서 열흘간 머물다가 순천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엄마, 오늘 그 김명숙 씨요. 이분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옮겨라 하는 연락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중간에서 연락이 오면 그걸 다 조종해주는 역할을 위해서 총괄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제가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천지검의 전체 수사진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거의 수사진에서는 그 부분이 바로 김명숙 씨가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는데 아주 총책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양유정 씨 같은 경우에, 즉 운전기사
바로 야망연수원에서 전주로 도주한 이후에 금수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바로 이 김명숙 씨한테 보고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명숙 씨는 검찰에 와가지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단순히 도와줬을 뿐 자기가 총책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그러면 하고 양혜정 있습니다. 씨를 빨리 잡아서 그 두 사람 간의 대화, 대지를 통해서. 그렇죠. 대지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병헌 씨를 만약에 깊이 도와줬다. 그러면은 우리 형법상 151조 범인 은닉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도와준 것으로 드러날수록 그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잡힌 사람들은 지금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배된 사람이 7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현재 자수 또는 체포된 사람이 6명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양의정 씨 한 사람입니다. 지금 양혜정 씨는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양의정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이 사실은 지금 이전까지는 유병헌 씨가 붙잡히지 않았고, 근데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리고 유대균 씨도 잡히지 않았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중적으로 유병헌 씨하고 유대균 씨를 잡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다 7명 중에서 6명이 자수 또 체포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양의정 씨를 추적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짚히는 데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혜정 씨가 25일 검찰이 급습을 했을 때 예. 그때 옆에 있는 야망연수원에 있다가 전주로 피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처럼 전주의 예. 한 장례식장에다 차를 대놓고 지금 유병헌인 척 연기를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본인이 금수원으로 갔다. 이렇게 처제에게 얘기를 했죠. 저게 25일 날 상황이고 26일 날 금수원으로 갔고요. 예, 예. 금수원에서 핵심 신도, 즉 구원파의 핵심 신도들하고 얘기를 하고 27일 또는 28일경 사라진 것으로 금수원 신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는 그러니까 바로 그 어제 자수한 예. 김명숙 씨, 오늘 아침이죠. 예. 오늘 아침이죠. 예. 하도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저께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바로 자수한 김명숙 씨, 그리고 양의정 씨의 부인 유이자 씨도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 있는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양혜정 씨가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양혜정 씨가 과연 유병헌 씨의 최후를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진술로만 봐서는 먼저 전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유병헌 씨의 최후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구원파 내부에서는 왜 버리고 우리의 가장 총책인 유병헌 씨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느냐 해서 지금 분노 섞인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금수원에 있는 구원파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원파 공식적으로는 양혜정 씨가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모든 유병헌 회장도 이미 숨졌고 유대균 씨도 검거된 상황에서 더 이상 도피 행각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빨리 돌아오고 더 이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말아라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파 일반 신도들 내부에서는 유병헌 회장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혜정 씨가 유병헌 회장을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분노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양의정 씨가 전주로 도주한 거는 검찰이 숲속의 추억을 급습하기 이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의정 씨는 자기가 전주로 도주하기 전에 분명히 유병헌 회장하고 그리고 유 회장과 숲속의 추억에 같이 있었던 신모 씨, 미국 영주권자 예. 신모 씨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해줬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급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전주로 간 뒤에도 자기의 친인척들한테 한번 도와주자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머리 염색을 하고 금수원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금수원에 있는 구원파 핵심 신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병헌 회장을 내팽개치고 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군요. 예.
그러면 유병헌 시신이 확인된 뒤에 국과수에서 유병헌 시신이 맞다 이렇게 틀림없다 확인을 한 뒤에 구원파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안 나왔죠? 박준혜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구원파 측은 안성금수원에서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학예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구절 특강이나 예배를 보는 행사입니다. 매해 외국에 있는 신도까지 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구원파에서는 최대 행사인데요. 지난 주말에도 8천여 명 모였고 네. 오늘도 평일이라 조금 빠졌지만 6천여 명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6천여 명이나 있군요. 네. 그런 식으로 매우 큰 행사와 유병헌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고 유대균 씨는 검거됐기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구원파 측도 지금 매우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원파 측은 지금으로서는 수양회가 가장 중요하다. 행사 기간 중에는 유병헌 일가 관련 입장 발표나 장례 논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 사망 소식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 그 주변에 술병이 발견된 거에 대해서도 유병헌 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유 씨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부인했었는데 대균 씨가 검거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한동안 불필요한 말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침몰 진실 규명하면 5억 원 주겠다고 하는 자극적인 현수막도 치웠고 네네. 신도들 사이에서도 유 씨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일 정도로 그 학예 수양회와 유 씨 일가의 그 일들이 겹치면서 매우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네. 구원파 핵심 신도들이 초기에 유병헌 회장의 어떤 그 죽음, 그를 좀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근거가 소주병 2개, 그리고 막걸리병 하나,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경찰과 검찰이 그거를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한 결과 그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그 가방에서 발견된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유병헌 씨가 자기 행색을 노숙인 차림으로 하고 숨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